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을 계속 외쳤던 거랑 똑같이 지금부터 저는 2200부터는 상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왜 상승이냐면 네. 지금 엄청나게 뭔가가 악재를 만들어낼 거는 핵미사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긴축은 이제는 얘는 아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주린이쇼 이번 시즌은 주식 월드컵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들어가기 전에 조혜리님, 친구랑 셀프 세차하러 왔어요. 사장님께 목돈연구소 크게 틀어달라고 했어요. 세차하면서 열심히 들을게요. 지금 틀어져 있나요? 우리 혜리님? 지금 틀어져 있죠? 네, 크게 틀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197번님, 남산을 돌아 내려오는 405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05번 시내버스에서 목돈연구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 우리 커피 쿠폰 되나요? 네. 우리 조혜리님 세차장, 셀프 세차장 1197번님, 남산도는 405번. 네,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6번님도 주린이쇼에서 주린이들의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주린이들. 네. 여진님과 도코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는 0236번의 문자도 있었고요. 저희 월드컵 팀의 감독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린이쇼의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아이콘인데 신중론자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타이타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 계속 희망의 아이콘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희망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안 웃어야 되는데 문서진 대표가 이 희망의 아이콘을 버렸잖아요. 상승의 아이콘을 버리면서 이런 어떤 자세나 옷 같은 것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하락해지고 하락의 아이콘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네. 이게 3개월의 시계열로 가지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너무 어려워서 전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하자. 다만 뭐 추세는 저는 여전히 상승이다. 요건 거죠. 네. 막 옷도 어두운 빛깔 막 입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컨셉 맞추나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문서진 대표. 주린이쇼의 격려의 아이콘이고요. 새로운 상승론자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00 이하에서는 강세론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강세론자네요. 네, 오늘도 강세론자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죠. 오펜하이머 쪽에 이제 투자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태까지는 항상 뭐 과거 지표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10월 9일에 저점이 가장 많이 나왔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래요? 진짜 그런 거 조사하는 거 보는데 신기해요, 맞죠? 그런 거 한 개씩 다 조사하는 거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저점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 중간 선거 앞두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강세론자처럼 요즘에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간 2200 이하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리포트를 봤는데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는 항상 그러니까 재선 안 한 대통령은 주가가 같다.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11월부터 가는 겁니까? 10월부터 이제 저점을 잡고 가는 뭐 그런 논리더라고 이쪽은요. 네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554번님 문 대표님 유유 문서진 대표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유유 저도 나스닥 추종자인데 문 대표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하시니 너무 울적한데요. 유유 힘내주세요. 11월 달 힘내겠습니다. 저 11월 달부터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또 이어진인가? 아니요. 반전 여신 주린이 이어진.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보통은 제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보면 또 이 생각을 원래 안 해서 저는 늘 기분이 좋거든요.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인데 요즘은 정말 이 어플을 안 봐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약간 저의 개인 계좌는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네. 이대로 저 사라질 것 같은 같은.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오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 선거 다음 오른다. 11월부터는 항상 올랐다. 항상 오르나요? 네. 네. 항상은 아니고 75%인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10번 중 한 8번은 올랐다더라고요. 아하. 네. 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우리가 두 두 번에 번이 걸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이 문자랑 관련된 얘기인데 제 친구도 저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있는데 이거 목돈 연구소 나오고 있다고 너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많이 정말 들으시는 것 같아요. 희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버스 번호와 네, 노선과 저희 문자를 꼭 보내도록 친구한테.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청취율 기간 여러분 2주 동안 그렇구나. 청취율의 반전, 시장의 반전도 함께 기대하고 와우. 있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만 보고 간다. 단일 종목 매니아, 싱어송라이터, 섹시더커. 안녕하세요. 단타 네. 전문가 도코입니다. 네.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됐어요. 네. 지금. 아유,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뭐 재밌는 종목을 음.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코가 요즘 목소리가 그쵸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네, 좀 맞아요. 말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도코의 매매 실력은 전문가들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분석으로 지금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코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꽂힐 때마다 이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근데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종가 직전에 샀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툭 뛰거나 툭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정을 바로 해서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팔아요. 아 익절이든 손절이든. 네, 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한 11시, 12시까지 가지고 있으면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마인드 좀 컨트롤. 변동성이 큰 것들은 그래서 약간 9시에 10만 원 벌 거를 약간 그냥 놔두다가 한 12시에 8만 원을 벌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네, 빠른 네. 결정이다. 맞아. 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요즘에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나오고 PBR이 어쨌든 기업 실적이 어쨌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서 지금 증권 전문가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고용 뭐 다 했는데 지금 도코의 따박따박 빅스 매매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황주명 대표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다 집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택을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2년 걸릴 종목을 주느냐, 네. 1년 걸릴 종목을 주느냐, 네. 7년 걸릴 종목을 주느냐, 전 요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 주식은 다 올라와요. 회사가 성장하면 디플레이션만 안 하면 저는 올라온다고 보는데 이 기간 단축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다음에 네. 한국 자동차 얘기를 하고 오늘은 실은 반도체가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주가는 또 자동차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매에 동참하고 있고요.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지금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10%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마이너스 10%가 되면 저희가 로스컷 규정을 뒀습니다. 또 벌칙 규정도 함께 뒀기 때문이죠. 자, 여진님, 네. 빠른 반등을 노렸으나 네. 좀 암초를 만났습니다. 네. 저 달러에 저희 많은 걸 걸고 있는데 달러 인버스에. 네, 인버스입니다. 그게 플러스 3.62%. 고요. 좀 괜찮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얼마죠? 1.29. 예, 플러스 1.29%가 되었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로 또 계산하면 이거 이제 전일 종가지니까요. 오늘은 엄청 떨어졌어요. 네. 엄청 떨어졌고. 네. S+ 글로벌 플랫폼 이거 제가 조금 더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5% 물타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것도 전일 종가잖아요. 네. 오늘 보면 이게 지금 왜 자꾸 오늘 얘기를 하시죠? 아니, 저희 아니, 지금 전일 얘기를 하고 이게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네, 이게 네. 다 보여서 그래요. 눈에 모든 종목들이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어떡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나스닥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를 샀던 그렇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제가 새롭게 산 타이거 신재생 에너지 이거 제가 많이 살라 그랬는데 걸어놓은 게 안 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하나만 다행이네요. 샀는데 마이너스 이게 또 약간 마이너스가 네, 됐고요. 0.39. 네. 그리고 신한 빅스도 한 개를 샀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소장님이 잘 아시는 그 지표로 삼으려고 하나를 샀어요. 이게 지금 플러스 6%고 근데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한 10, 12, 13 되지 않았어요? 15.22%까지 올랐네요. 1,300원 벌어졌습니다. 와. 많이 살 걸 진짜. 그랬네요. 네. 항상 그렇네요. 네, 현금은 그래서 45만 원 그 사지지 못했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희 총 수익률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6.22%입니다. 네. 여진님을 지금 보면은 비중 센 게 달러 인버스. 네. 킹 달러는 꺾인다. 네네네. 오늘 오늘- 거의 그냥 빵원으로 됐고요. 네. 오늘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네.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이거 바닥이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더 빠지더라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보면 알 수 있죠. 글로벌도 플랫폼들. 또 나스닥 선물, 코덱스 레버리지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재생까지 편입을 했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2%로 이번 라운드는 마감을 했고요. 지금 도코가 엄청납니다. 도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빅스를 100주를 매수를 네.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전일 종가 기준으로 6.6% 정도 와. 수익이 돼서 오늘 오전에 다 팔았어요. 오. 몇 프로의 한 익절이 났나요? 4% 정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딱 빅스만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현금화에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요거죠. 네 맞아요.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빅스만 딱 100주 가지고 네. 있었었고 이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인데 네. 딱 100주만 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게요. 이것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욕심을 부리면은 네.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야금야금 네. 순위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코의 빅스 매매법대로 그냥 장 초반에 빅스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깔끔하게 익절. 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와. 그 정도로. 그래서 실은 거의 원금 회복 뭐 플러스까지 지금 와보고 있는 도코고요. 자, 200만 원을 또 이제 수중에 갖게 됐잖아요. 지금 기준은 네. 이제 현금 98만 원이지만 어제 기준으로는요. 네. 이거 또 뭐 합니까? 거의 지금 현금 오늘 기준으로 치면 한 198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이제 사야 되지 않나. 또 빅스 들어가나요, 이따가? 부러워요. 근데 이 빅스가 지금 가격이 아주 셉니다. 아, 네. 안 들어간다. 네, 아주 세기 때문에 한 두 진짜 번, 고수인데. 한 두 번 정도 이게 계단을 좀 타면은 어. 그때 좀 생각을 좀 해볼까. 아직 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현금이 200만 원 있으니까 고스란히 있다. 네, 너무 좋겠네요. 저 그때 한번 이제 손절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스타 트레이더로 거듭나고 있는 도코입니다. 이 와중에 그냥 200 고스란히 회복을 한 후 현금을 가지고 싼 주식을 줍줍하겠다라는 전략.
이번 라운드는 일단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5%. 김진우님, 도코님의 감 하나는 인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이 진짜 좋아요. 예, 감이 아주 좋고 이제 감에다가 절제하는 마음까지. 아, 네. 와. 큰 거 바라지 않는다. 큰 걸 바라면 화를 입습니다. 화를 입는다. 네, 화를 입습니다. 다음 접니다. 200만 원 대비 저는 마이너스 2.54%입니다. 퓨처 모빌리티가 미끄러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4.2% 오늘 더 미끄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은을 다 처분할 예정입니다. 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왜냐? 어쨌거나 퓨처 모빌리티가 로스컷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금을 지금 확보한 뒤 퓨처 모빌리티의 반등을 제가 기대해 볼 그럴 전략이어서 일단 은을 8.3% 이제 익절을 좀 했는데 오늘 거의 또 아마 거의 다 전략 매도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은 선물도 지금 한 플러스 2% 뭐 밑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2.54%인데 결국은 국내 저 퓨처 모빌리티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저도 큰 난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일단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접니다. 마이너스 2.54, 2위가 도코 마이너스 3.5, 3위가 이어진 마이너스 6.22%. 그러나 금요일 날에는 완전히 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지금 ETF 종목이 많이 쌓여 있고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서진 대표 시장 뷰 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그 CPI입니다. 뭐 이거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나오니까 이제 네. 결과를 보고 이제 나오겠죠. 목요일 날 일단 네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아시겠지만 강세론자이었다가 신중동자로 바뀌고 네. 자꾸만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8월 CPI를 제가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월 CPI 굉장히 낮게 나올 줄 알았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제비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9월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잘 나올 것 같. 그러니까 낮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뭐 미국 물가가 사실 그렇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보는 거는 지금 표를 하나 보면 미국의 그 코어 CPI를 좀 많이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승률이 둔화된 건데 이제는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가 빠진 거고요. 9월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코어 CPI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꽤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많이 급락을 하는데 급락하는 원인이 어제 UBS가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포드 같은 경우는 아예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드도 한 7% 정도 빠졌는데 그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지금 소비가 둔화돼서 그 자동차 안 팔릴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나마 뭐 공급난의 뭐 우려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왔지만 이 가격도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빠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완성차 업체에만 놓고 보면 악재가 맞죠. 근데 이걸 물가에 대입을 하면 그럼 신차 가격도 빠진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된 건 시장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나스닥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막 7천까지 내려가고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더 폭락을 해서 그걸 회복하는데 한 10년 걸리고 막 이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다만 물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너무 안 잡히니 이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은 이번에 CPI도 전체적인 내용은 괜찮지만 또 중간 또 뭐 예를 들어 뭐 주거비라든지 렌트비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 안 없어요. 나오죠. 왜냐하면 네. 렌트비는 렉이 굉장히 기니까 렌트비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내년 한 1분기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너무 섣불하게 지금 이제 CPI가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제 우려감과 달리 혹시라도 코어 CPI가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6.5%니까 그러니까 안 오르고 전월과 똑같이 6.3. 그다음에 만약에 헤드라인이 8.1이 아니라 7을 만약 찍는다. 그러면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좀 낮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마지막 뷰는 이게 단기적인 거고 조심하라는 거고 그래도 제가 자꾸만 시장은 추세 하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연준이 페드 피봇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니까 근데 연준의 생각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건 미국의 소비를 꺾고 미국이 경기를 그걸 꺾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잖아요. 아닙니다. 연준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엔 글로벌 경기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훨씬 먼저 꺾일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기 전에 글로벌 경기가 먼저 둔화가 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먼저 잡힐 거예요. 미국의 피해가 없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안 꺾이니까 내년에 패드 피봇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글로벌 경기를 보면 다르거든요. 그럼 글로벌 경기는 훨씬 먼저 꺾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니까 내년에는 패드 피봇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상승을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다. 근데 지금 당장에 오르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상승은 한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목요일 날 밤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려워. 네, 좀 어렵습니다. 금요일 날 그냥 시장이 오르면 여러분 금요일 날 코스피가 이거 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진짜 혹독하게 막 2,100도 깨지면은 그땐 각오해야 되고요.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황지명 대표 우리 새로운 단기 상승론자. 네, 단기 상승론자인데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 지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좀 잘 뜯어보면 실업률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나머지 부분이 뭐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실업률이 개선된 것도 사실은 부유층이 개선된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소득이 좀 낮은 쪽에서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저는 빠질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늘 드는데 우리 기본적인 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국가가 성세하고 성만 갖고 수성하고 하락하고 다시 성만 갖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 스팟이에요. 스팟. 그 순간. 그 순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을 계속 외쳤던 거랑 똑같이 지금부터 저는 2200부터는 상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왜 상승이냐면 지금 엄청나게 뭔가가 악재를 만들어낼 거는 핵미사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긴축은 이제는 얘는 아니다. 네, 그리고 킹달러 긴축은 이제 그건 끝이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과할 뿐이지 저는 더 이상은 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입장 변화가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번에 파월 의장은 절대 증시는 안 무너지고 세상은 다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걱정하냐고 했는데 갑자기 싹 바꿔버렸잖아요. 파월 의장이. 똑같은 거예요. 파월 의장이 또 조금 있으면 아까 전 피봇 얘기인데 입장 변화거든요. 입장 변화. 그럼 황지명 대표 연준 피봇이 있다? 네, 연준 피봇이 있을 겁니다. 저는 4%대는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이제 인하 쪽을 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서 이제 얼만큼 더 낼지는 예측 영역을 좀 넘어서는 거고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러는 게 뭐냐면 이제 먹고 살만해야 주변을 보거든요.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목숨과 관련된 뭐 마스크 일회용 이런 것도 다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다시 쓴 카드가 ESG입니다. ESG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뭐 환경을 봐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고 구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은 또 하나 엽기를 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주린 쇼가 있잖아요. 네네. 하고 목요일 밤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금요일 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요일 날 저는 2,100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온 것 중에 1,700짜리도 보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뷰도 있죠. 네, 1,700 뷰도 있고. 찌라시요. 1,800 뷰도 있고. 진짜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항상 상승을 바라보는 게 모두의 마음이니까. 코스피가 1,700 간다. 이건 진짜 충격이죠. 네, 삼성전자 4만 원 리포트 나왔어요. 43,000원. 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단계가 최악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1,700 나오면서 이제 최악의 두려움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두려움은 나온다 금요일 날. 아니, 전 오늘도 최악의 두려움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전 최악의 두려움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좀 희망. 네, 힘내십시오. 네, 네. 희망적인.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심해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 영혼이 바뀌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9월 물가를 확인하고 과연 시장은 어느 편에 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금요일 날 뵙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